이 물건이 어떤 문제가 있다,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고지해야 될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면 중개사님들한테 없어요. 누구한테 있냐면 토지 등 소유자한테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는 저런 내용들을 고지를 해야 돼요. 저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 네 번째 조합원의 자격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고지를 해야 되느냐에 또 논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야지 고지하는 걸 보여줘요.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고지 의무가 없다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그러니까 정비구역 내라고 보여지는데 저의 바람은 그러더라도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통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지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비구역 내라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반드시 정비구역 내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이나 뭐 역세권 재개발이나 역세권 활성화나 뭐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있어서 그냥 매도자한테 이런 거를 한번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 두 가지거든요. 오늘 내용이 사실 제가 3시간 다 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볼게요. 저 조합원의 자격 부분하고 권리산정 기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하지만 이것에 대한 고지 의무는 중개사님들한테 없다. 매도자가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매도자는 안 했을 때 벌칙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해놓고 뭐 조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으로 가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가 저 매도자가 저거를 고지하는지 확인하실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잘못된 물건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고지하는 의무는 매도자한테 있고요. 그리고 매도자가 고지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확인 의무가 중개사님들한테 있게 돼요. 근데 중개사님들이 그 확인 안 하잖아요. 그럼 과태료가 있어요. 만만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과태료가 500이라고 돼 있는 50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500이에요. 500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라고 해놓고서 지금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거 살 때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쓰시잖아요. 쓰시는데 이거는 확인 설명서 양식이 없어요. 별첨에.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 들어오시면 여기 제일 중간쯤에 재개발 확인용 확인 설명서라고 있거든요. 저거를 다운 받으세요. 아래 한글로 해놨으니까 본인들이 수정할 수 있으세요. 다운을 받으셔서 꼭 쓰시기를 바래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제가 만든 거니까 양식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법적 그 테두리 아이를 맞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쓰시면 되고요. 제가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요거는 제가 일반적인 관리처분 내역서상에 있는 내역서 통지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물건을 한 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한 개만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합설립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조합설립가 난 지역이라면 그 중에 일부분만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파는 물건은 한 개더라도 적으라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39조 1항 3호획인데 39조 1항 2호가 또 있잖아요. 이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가 이제 다물권자 규정이 있고요. 다물권 세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물권 세대는 또 뭐냐면 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뭘 팔 건지를 체크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안 하게. 왜 이거를 그분이 하든 말든 확인해 줄 필요가 있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물딱지가 되거나 합산되거나 했을 때 어떤 손해배상 소송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때는 요게 증거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내용들은 또 별거 없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권리산정 기준에 이제 오늘 내용 중에서 아마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건데 이거를 꼭 적어 놓으셔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권리산정 기준일은 모든 사업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그거 적어 넣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나 그동안 이제 어떻게 거래가 되어 왔고 어떤 문제가 있고 참고로 제가 요즘에 와서 상담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상담이 재밌게도 사기 전에 상담은 없어요. 사고 나서 사고 물건의 상담이에요. 그래서 저희 상담을 받고 나서 저한테 돈을 주고 슬프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좀 미리 상담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뭐 이건 제가 뭐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뭐 여지까지도 그러고 있으니.
근데 그 전에 우선 어떤 지역이 위험하고 어떤 지역이 조심해야 될 물건지를 보려면 반대로 어떤 지역이 개발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이 좀 물건을 사야 되는 지역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신통기획이 지금 오늘 또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50 몇 개가 됐는데 저는 그 중에서 3분의 2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 되는 지역을 굳이 뭐 사겠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 사주겠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건 개발 안 되겠네 이런 지역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시가 또는 무슨 뭐 국토부에서 또는 인천시가 또는 경기도에서 개발될 거라고 했지만 우리 눈으로 그건 정치인들이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지역들을 좀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럴 때 어떤 지역이 개발되고 안 되고 할 때 낡은 집이 있고 새 집이 있는데 당연히 뭘 거래하셔야 되죠? 새 집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새 집이 감정평가가 더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투자하는 에코티가 더 적어요. 순수 투자 금액이. 그 다음에 뭐 전세나 월세를 놨을 때 보일러 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편리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좋아요. 그래서 신축에 유리한데 문제는 2010년인가 11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지역 요건에 노후도, 흡수밀도, 세장형, 부정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옛날에는 2개 이상 만족하면 됐는데 지금은 노후도가 필수 요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도가 절대적 요소예요. 노후도가 깨지면 거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첫 번째 단추라는 거죠. 뒤에 보여드릴 신통도, 모아도 또는 뭐 있죠? 역세권 시프트도, 역세권 활성화도 전부 다 노후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노후도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이 투자를 하려고 봤는데 신축이 막 밀고 들어온다. 그래서 노후도가 깨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야 돼요. 네. 그래서 노후도가 깨지지 않은 지역을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떤 지역이 노후도가 깨지지 않느냐 그런 지역을 먼저 보겠다는 거죠.